아, 원장님 운동도 하고 식단도 열심히 하는데 왜 뱃살만 안 빠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이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력 부족도 아니고 방법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뱃살이 빠지지 않았던 거죠. 저도 그랬어요. 마른 비만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도 예전에 다이어트하면 체중은 줄었는데 뱃살만 막 볼록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청 고민이었는데 처음에는 뭐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면 자연스럽게 빠지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는 진짜 더 안 빠지는 거예요. 진짜 심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임신 전에 입었던 바지는 아예 맞지도 않고 막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체중 감량의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방흡입 전문병원 의사로서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의 케이스를 받고 뱃살 고민을 해결해 왔잖아요. 왜 누구는 뱃살이 죽어도 안 빠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뱃살을 뺐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뱃살을 정말 효과적으로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환자분들의 인바디 검사를 좀 막 잘 해봤어요. 체지방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복부에 지방이 몰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야 뱃살을 뺄 수 있다고 알려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다시 인바디를 쟀는데 복부 지방이 눈에 띄게 줄었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셨었는데 지금까지도 요요 없이 잘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뿌듯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도 같은 방법으로 했더니 진짜 뱃살이 빠지더라고요. 말랐다고 해서 뱃살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뭐 운동량을 더 늘려야 되나 아니면 식사량을 줄여야 되나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만 고민하세요. 할 수 있으세요? 이런 방법만으로는 절대 뱃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빼기 어렵다는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뱃살은 쉽게 빠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뱃살이 빠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뱃살도 다 같은 뱃살이 아니에요. 내장지방과 피하지방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 두 지방이 빠지는 원리도 다르다는 겁니다. 내장지방은 그 장기 주변에 쌓이는 지방이에요. 뭐 위, 소장, 대장 이런 데에 있는, 우리 곱창 먹을 때 막 지방 많잖아요. 그게 내장지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혈액을 통해서 바로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내장지방이 먼저 빠르게 빠지면서 배가 살짝 홀쭉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내장지방은 남성들에게 더 많아요. 왜 이렇게 빵빵하게 보이는 뱃살 유형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들. 이게 바로 내장지방의 모양인데 이 내장지방은 다행인 게 조금만 식단 조절하고 조금만 노력을 해서 운동을 해도 비교적 빼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장지방이 건강에는 좋지 않은데 그래도 빼기는 수월할 수 있어요. 반면에 피하지방은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인데요. 얘네들은 체온을 유지해주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내장지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즉 빠르게 연소되지 않기 때문에 빼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피하지방이 많으면은요, 배를 손으로 딱 잡았을 때 그 말랑말랑한 느낌이 나고요, 허리 옆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그 러브핸들 같은 거 있죠. 얘네들이 다 피하지방인데 특히 여성들은 피하지방이 조금 더 쉽게 쌓이는 체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 뱃살을 빼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누웠을 때 중년분들 배가 나왔는데 배가 이렇게 솟아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은요, 이건 피하지방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아빠들 배 막 술 많이 마시는 남성분들 보면 누웠을 때 배가 위로 빵빵한 경우 있잖아요. 얘네들은 내장지방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도 내장지방이 먼저 빠지고 피하지방은 끝까지 남아서 이 뱃살이 마지막까지 빠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결국에 뱃살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이유는 이 바로 피하지방 때문이에요. 그래서 뱃살을 빼려면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피하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피하지방은 운동으로 빠질까요? 많은 분들이 뱃살 빼려고 복근 운동만 막 열심히 하는데 사실 복부 운동 단독으로는요, 뱃살을 절대 뺄 수가 없어요. 복부 운동은 근육을 키우는 데는 진짜 좋은데 지방을 태우는 데는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지방을 태우려면 전신적으로 칼로리를 소모하는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유산소 운동만 하면 뱃살이 빠질까요? 사실 유산소 운동만 많이 하는 것도 뱃살을 빼는데 한계가 있어요.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을 연소하는 데는 좋지만 근육량을 키우지 않으면 결국에는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서 지방이 더 쉽게 쌓이게 되고 살은 빠지지만 근육이 키워지지 않아서 요요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굶으면 살이 빠진다? 이건 정말 잘못된 방법이에요. 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절약 모드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지방을 조금 더 쉽게 축적하게 되죠. 절약 모드는요, 쉽게 말해서 몸이 에너지를 아끼려고 자동으로 작동하는 상태인데 음식을 적게 먹으면 몸이 필요한 에너지를 조금 덜 쓰려고 하면서 지방을 더 많이 쌓아두게 됩니다.
결국에 굶으면 살이 빠지는 것 같지만 초반에는 실제로는 체지방이 정말 쌓이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요요가 많이 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복부를 강화하는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복부 운동만 해도 뱃살이 빠진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중요한 건 전신적인 칼로리 소모예요. 지방은 특정 부위만 태울 수가 당연히 없어요. 없기 때문에 복부 운동만으로 뱃살을 빼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지금 소개해드리는 운동이 중요한지 궁금하시죠? 이 운동은 단순히 복부만 강화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이 운동을 통해서 전신 근육을 강화할 수가 있고요. 근육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는데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면 우리 몸 칼로리를 막 소모하는 몸이 되잖아요. 살이 빠지는 체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뱃살 감량에 완전 도움이 되는 거죠. 먼저 첫 번째, 다리 펴고 접기 동작인데요. 이 동작은 하복부를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운동이에요. 먼저 양손을 머리 뒤에 깍지 끼고 엉덩이는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발끝을 최대한 멀리 보내면서 다리를 펴세요. 이때 다리를 최대한 뻗어서 복부에 자극이 오는 걸 느껴보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접으면서 복부에 힘을 주고 배꼽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반복합니다. 복부에 가장 강한 자극이 오는 높이에서 다리를 내리고 올리면 되는데요. 너무 낮게 내리면 허리에 부담이 갈 수가 있거든요. 이 허리가 갑자기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요, 복부의 힘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의 힘을 계속 주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뜨시는 분들은요, 허리가 바닥에 밀착이 될 정도까지만 다리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복부에 자극을 충분히 줄 수 있어요. 반복 횟수는 1분 동안 계속 해주시고 3세트를 진행을 해주세요. 두 번째 동작은 무릎 터치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복부와 코어를 강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먼저 손바닥을 바닥에 두고 무릎을 90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바닥에 터치를 하세요. 이때 중요한 점은 호흡을 내쉬면서 뒤꿈치를 터치하는 거예요. 몸에 힘을 주고 내쉬는 호흡과 함께 다리를 터치하는 거를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들이마시면서 무릎을 다시 올리세요. 무릎을 올릴 때는 복부에 힘을 주면서 마치 배꼽을 내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합니다. 허리가 뜨는 분들은 엉덩이 아래 손을 받쳐서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허리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운동 효과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동작도 1분씩 3세트 반복하면 복부와 코어를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동작, 다리 교차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복부 전체 근육을 자극하면서 옆구리까지 운동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먼저 다리를 살짝 띄운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때 한쪽 다리를 내리면서 호흡을 내쉬고 그 다음 반대쪽 다리를 올리면서 들이마셔 주세요. 이 동작을 할 때 주의할 점은 허리가 뜨지 않도록 다리 높이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다리를 내릴 때 너무 낮게 내리지 말고 복부에 힘을 꽉 주시고 다리를 올릴 때는 천천히 올리면서 복부의 긴장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1분 동안 이 동작을 반복해 주시고 3세트를 진행하면 복부의 근육을 강화하고 옆구리 라인까지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누워서 할 수 있어서 다른 운동에 비해서 부담이 조금 덜해요. 그냥 TV 보면서 해주세요.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하시면은요, 정말로 복부 근육을 활성화하고 코어를 강화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운동이 처음이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천천히 시작하면서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면 또 좋은 게 뭐냐면요, 출산하신 분들 있잖아요. 출산하신 분들은 복직근이 늘어나 있는데 복근 운동을 좀 해주시면 이 복직근이 쫀쫀해져요. 그러면 내장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 근육이 약해서 튀어나왔던 배가 정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전신적인 칼로리 소모를 시작했으면 이제 그에 맞는 식단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운동이 잘 돼도 식단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말짱 꽝이에요. 뱃살이 쉽게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뱃살을 빼려면 식단을 어떻게 짜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나쁜 음식을 줄여야 돼요. 설탕, 맛있고 밀가루 맛있고 튀긴 음식 너무 맛있죠. 하지만 얘네들을 줄이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정말 지방을 쉽게 축적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나 간식, 밀가루가 많이 들어간 빵, 튀긴 음식은요, 혈당을 스파이크 치게 만듭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주면서 지방 축적을 완전 촉진해주는 거죠. 뱃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예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뱃살을 빼고 싶다면 이런 음식을 아주 가끔만 드시고 최대한 멀리 하셔야 돼요. 2주에 한 번 이렇게만 드셔주세요. 두 번째, 식사 때마다 단백질을 충분하게 드세요.
단백질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기초 대사량을 높여 체지방을 태워주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죠. 하루 단백질 목표는요, 체중당,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1.2에서 1.5g 정도로 잡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60kg라면요, 72에서 9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거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잘 아시죠? 닭가슴살, 연어, 계란, 두부, 콩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음식들은 칼로리가 낮고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서 과식을 방지할 수도 있어요. 단백질 중심의 식단은요, 근육을 유지하면서 지방을 빼는데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뱃살을 빼고 싶은 분들은 단백질 섭취에 꼭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저탄수화물 식사와 건강한 지방 섭취하기입니다.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는 거 당연히 좋지 않고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잖아요. 그러면요, 성장 호르몬도 조금 늘어나요. 그래서 살 빠지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라는 거는 아니에요. 흰 쌀밥이나 그냥 하얀 밀가루면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에 현미나 고구마, 퀴노아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해주세요. 이런 탄수화물들은 소화가 천천히 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거죠. 또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은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요.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지방 축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식단과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뱃살이 더디게 빠지고 거울을 봐도 뭔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때는 지방흡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지방흡입 수술 언제 필요할까요?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하고 체중을 줄였는데도 특정 부위의 지방은 잘 빠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라인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지방흡입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운동과 식단만으로는 복부 지방을 완벽하게 없애고 그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그 라인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요, 체질적으로 허리가 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인바디상으로 너무 좋고 살 다 빠졌는데 허리가 예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지방흡입해서 복부 라인을 만들어주면은요, 원하는 그 S라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습니다. 제가 복부 지방을 좀 권해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팔다리는 진짜 말랐어요. 그리고 내장 지방도 아주 많지는 않은데 복부 피하 지방 자체가 아주 많은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방의 분포도도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상체 비만, 하체 비만, 어떤 사람은 복부 비만이 유전적으로 타고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그냥 흡입을 해주면은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으면서 딱 예쁜 몸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분들이 지방 흡입을 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열심히 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원하는 라인을 갖지 못했을 때, 그럴 때는 정말 지방 흡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부 지방 흡입은요, 팬티 라인 밑에 골반 있는 요 밑으로 팬티 라인에 가려지는 곳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요. 정말 캐뉼라, 빨대 같은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빨대 구멍 같은 거를 뚫어서 그 절개 부위를 통해서 정말 빨대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처럼 지방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투메센트라는 용액을 넣어주는데 그 용액에는 지혈제도 있고 조금 아프지 말라고 국소마취제도 들어가요. 그 용액을 조금 넣어서 말하자면 좀 불린 다음에 빼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출혈량도 아주 많지는 않고요, 멍도 아주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빼주고 하루 이틀 정도 휴식하신 후에 일상생활에 복귀하실 수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흉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나는 흉터에 아주 민감하다, 흉터 정말 이만큼도 허용할 수 없다, 그럼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이 흉터가 사람의 살성마다 다를 수 있는데 좀 진한 색소로 남는 경우가 있거나 켈로이드처럼 살짝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살성이 좋아서 막 찾아봐야 겨우 보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켈로이드, 사실은 우리나라에 진성 켈로이드이신 분들은 좀 드물어요. 켈로이드라는 거는 유전적인 건데 흑인들한테 훨씬 많아요. 정말 그 귀뚜루면 귀에 브로콜리처럼 생기는 이런 거를 진짜 켈로이드라고 부르고, 대부분 제왕절개를 했는데 지렁이처럼 좀 생기거나 이런 거를 켈로이드성이라고 좀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게 정말 심각하게 이렇게 브로콜리처럼 올라오시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살짝 올라오는 정도인데 트리암이라는 주사가 있어요. 그 주사를 맞으면서 거기에 조금 더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담배 피시거나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흉터도 조금 많이 올라오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몸에 염증 반응이 조금 있을 때, 그러니까 감기에 갑자기 걸렸거나 사우나를 잘못해서 거의 염증이 좀 생겼거나 이러면 그 상처가 더 흉터로 남을 확률이 높아져요.
시술 후에 금연, 금주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샤워할 때도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방수밴드를 붙이고 해주시고 잘 말려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우나나 수영 같은 거는 실밥 제거한 이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술 직전에도 술, 담배를 조금 줄여주시는 것이 좋고요. 출혈 경향을 일으키는 뭐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신다면 약을 중단해 주셔야 되고요. 좀 의학적인 것들은 병원에서 안내가 좀 나가기는 해요. 그런데 굳이 살을 빼고 올 필요는 정말 없으세요. 잘못된 상식인데요. 살을 빼고 조금 더 마른 상태에서 해야 뭔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거면요, 그냥 수술하지 않고 내가 빼는 게 좋고요. 지방 세포를 빼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 세포의 개수가 없어지는데 살을 뺀 상태에서 지방 흡입을 하면은요, 지방 세포의 개수가 조금 더 많이 남아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1cm 두께의 지방을 남길 건데 그 안에 들어가는 지방 세포의 개수가 살을 뺐을 때에는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조금 더 요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굳이 살 빼서 올 필요 없고요. 그냥 나는 지방 흡입 이후에 정말 열심히 관리를 하겠다,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그 식단 관리, 운동 관리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방 흡입이 다이어트의 대체는 절대 아니에요. 다이어트 대신에 지방 흡입하고 나는 끝?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이런 분들은요, 수술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비만도가 높으신 분들이 정말 엄두가 안 나 할 때 어떤 계기가 되면 그것도 좋고요.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데 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때 라인 정리하는 지방흡입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할 그 의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다이어트를 쭉 연결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단 관리들, 운동 관리들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시술이나 수술에 관해서 궁금하시다면요, 더보기란이나 댓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뱃살을 빼는 진짜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식단은 나쁜 음식을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운동은 전신 운동을 병행해서 근육량을 늘리고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는 게 뱃살을 빼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지방 흡입은 운동과 식단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는 마지막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꾸준한 관리가 따라야만 진정한 변화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ove yourself, love your body. 오늘도 당당하게.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